자, 이제 앞서 지금까지 우리 발산적 사고 네 가지 메소돌로지를 알아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 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아이디어가 더 좋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이제 수렴적 사고를 지금부터 알아보죠. 수렴적 사고는 이제 세 가지 메소돌로지를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렴적 사고를 할 때 이제 우리 수렴적 사고가 왜 필요하며 수렴적 사고에 대한 기본 원칙이 어떤지를 잠깐 살펴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창의성을 길러서 레터럴 띵킹을 통해서 그죠?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 했으면 이걸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되죠. 분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 없는 부분, 비현실적인 부분은 없애야 된다든지 이제 이걸 어쨌든 실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죠. 그 아이디어를 내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하고 구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컨버전트 싱킹이고, 그래서 긍정적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터너티브의 강점, 그다음에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단점이라 하더라도 단점을 완전히 없앤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어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나의 답으로 응집시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디어가 10개가 나왔는데 9개를 버리고 그중 한 개를 하는 게 아니라 9개가 서로 융합될 수도 있죠. 그래서 9개가 융합이 돼서 4개가 되고 4개가 융합이 돼서 3개가 되고, 그래서 나온 최종 한 개의 정답은 나머지 9개를 다 배제한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반영돼서 수정돼서 보완돼서 나온 하나로 가자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든 아이디어를 순서를 세워서 척도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아니면 상위 3개만 하고 나머지 배제한다라는 건 아닌 거죠. 왜냐면 각각의 아이디어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이 섞여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취하면서 단점도 보완해서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가 융합되는 상태에서 컨버전트 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나온 게 n개라고 할 때 쳐내고 쳐내서 나머지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융합돼서 종합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컨버전트 한다 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메소돌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실험적 사고에서 살펴볼 첫 번째는 PMI입니다. PMI는 플러스, 마이너스, interesting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 수평적 사고의 에드워드 보노 아저씨가 만든 기법이에요. 자, 먼저 이제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PMI는 대상에서 긍정적이면 뽑아내고 부정적이면 뽑아내고, 그렇지만 아이디어 자체에서 좀 흥미로운 점을 뽑아내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앞서 뭐 발산적 사고 중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해서 10가지 정도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쳐요. 그럼 각각 10가지에 대해서 PMI를 다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그럼 아이디어에서 나쁜 점은 뭔지,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트러스팅한 부분은 뭔지, 흥미로운 부분은 뭔지를 각각 정리를 해요. 자, 그런데 플러스가 너무 적고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기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기각하지 않고 인트러스팅 포인트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너무 크지만 그래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니 어떻게 이게 보완할 수는 없을까라는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산적 사고에서 나온 모든 아이디어에서 PMR을 해서 플러스가 제일 큰 걸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마이너스는 적고 플러스가 제일 크면서 인트러스팅 하기도 하면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컨버전트로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들이 융합되면 플러스 부분은 제일 많고 마이너스 부분이 제일 적어지면서 인트러스팅한 부분이 제일 녹아진 아이디어 쪽으로 컨버전트 하면 제일 좋겠죠. 자, 우리 PMI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 학급 회의를 하는데 뭐 이제 학생들이 의견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자,
이 유리창이 너무 잘 깨진다. 그래서 이제 모든 창문을 아예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사전 회의가 뭐였는가 하면, 야, 우리 지금 교실에 있는 유리창이 너무 잘 깨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해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가 만약에 모든 창문을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교체한다. 라는 거였다. 그럼 이 아이디어 자체를 이제 평가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플러스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 모든 창문을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면 쉽게 안 깨질 거죠. 원 목적에는 맞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깨졌을 때도 별로 위험하지도 않을 거고 유리에 비해서. 그 이제 플러스 측면이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측면은 뭐 있나? 유리보다 이게 투명한 플라스틱을 하면 가격이 더 비싸질 것이다. 그 플라스틱은 이 경도가 낮기 때문에 잘 긁힐 거다. 그래서 유리하고 달리 이게 막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서 별로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인트레스팅 포인트는 뭘까? 그러니까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있을까? 아,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유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색깔의 창문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제 PMI를 분석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아이디어에서도 PMI를 분석할 거고, 결국 여기서의 플러스는 뭐였는가 하면 일단 최대 목적인 깨지지 않는 거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부분은 잘 긁히는 거랑 비싼 걸 수 있는데 가격은 이제 알아보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전체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지, 이런 기각을 할지 억셉트를 할지는 이제 판단할 P와 M 부분을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쓸 수 있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리 아닌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안 하더라도 현재 유리에 있는 걸 또 색깔을 다양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접목할 수도 있죠. 여전히 유리를 쓰지만 뭐 색깔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험하지 않게 뭐 가드를 친다든지 라는 식의 또 다른 아이디어로 복합적으로 컴바인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PMI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트러스팅 포인트를 각각 아이디어를 측정하고, 그죠? 그래서 그걸 평가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취사 선택하고 컴바인하는 기법이다. 자, 잘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살펴볼 거는 PPC입니다. PPC는 Positive Possibilities Concern의 약자입니다. 아까 우리 PMI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으니까 PPC를 보면 살짝 직관이 오죠. 비슷한데 어떤 측면을 봐야 되는지 약간 직관이 올 거예요. 자, 우리 PPC가 뭔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PPC는 Positive Possibility Concern입니다. 각각 positive니까 긍정적인 면일 거고요. possibility는 가능성일 거고요. 그죠? concern이니까 약간 염려스러운 면이죠. 주로 이제 PPC는 그 이제 앞서 이제 발산적 사고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다소 좀 엉뚱하거나 미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 메소달러지가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 할 때 뭐였죠? 우리 그라운드 룰이 아무리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제재하지 말라고 했죠. 그 무엇이든지 아이디어를 쏟아내게 했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거고, PMI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는 PPC를 적용해 보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래 P는 이 아이디어 중에서 그냥 긍정적인 측면만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면만 한번 살펴보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해 보는 게 이제 파지티브고요. 파스빌리티는 가능성이 보이는 측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응용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부분을 찾아서 가능성을 찾아보는 게 파스빌리티고요. 근데 컨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러운 측면이죠. 그리고 염려스러운 건 직설적으로 서로 얘기하는 것. 사실 이거는 PPC는 교수법에 그러니까 교육법에서의 이제 대화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이 어떤 정말 엉뚱한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 교수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 그러면 이제 학생이 기가 죽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 스스로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네를 깨닫게 해주는 이제 대화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야 우리 긍정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얘기를 하다가 그래 이거 가능성 있겠네. 그런데 그래도 뭐 이 건선되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이제 유도해서 하다 보면 학생 스스로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구나. 이 불안한 아이디어구나 깨닫게 하는 이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아이디어 평가하려고 이제 쓰는 거기도 하고 혹시 나중에 어떤 교수가 대화하는데 이거 PPC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내 아이디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해도 돼요. 물론 이제 그분이 모르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엉뚱하거나 미심적인 아이디어를 다룰 때 쓰는 건데 뭐 잘 감이 안 온다고 하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제 수렴적 사고에서 이제 세 번째는 PCA입니다. Paired Comparison Analysis죠. 이 단어만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쌍을 지어서 어떻게 하죠? 비교하고 분석하고 내용이죠. 쌍을 지은 다음에 비교하고 분석하고. 자, PCA를 살펴봅시다. 자, 이 PCA 방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으면 각각 대안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PCA가 무슨 약자인지 기억나세요? Paired Comparison Analysis였죠. 그러니까 Paired Comparison이니까 쌍을 지어서 서로 비교해 본다는 거였죠. 여러분 이제 토너먼트와 풀리그의 차이를 아시죠? 우리 이제 보통 그 축구 같은 경우에는 토너먼트도 많이 하고 좀 리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리그를 하죠. 풀리그는 각 팀이 다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게임을 한 다음에 몇 승 몇 패로 해서 고르는 게 우리가 풀리그고 이제 토너먼트는 쌍이 되는 두 개가 이긴 팀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약간 비교가 부적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팀은 아주 강팀인데 초반에 강팀끼리 붙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약팀은 원래 초반에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약팀끼리 붙어서 더 올라가게 되고 토너먼트는 보다 시간이 없을 때 하는 방식이고 그죠? 근데 PCA 방식은 풀리그 방식이에요. 모든 팀이 싸워서 이기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A, B, C, D라는 네 개의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먼저 A, B끼리 싸워보죠. 그래서 평가해 보니까 A가 더 낫더라. 그럼 A는 1승 무패, B는 0승 1패가 되죠. 무승부면 무승부도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전체에 대해서 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개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N 컨비네이션 두 개의 쌍이 나와요. 그죠? 이 풀리그를 하려면. 여러분 기억나요? N 컨비네이션 2. 어? N 컨비네이션 2입니다. 그래서 모든 풀리그를 한 다음에 승패를 내서 그중에 가장 좋은 대안을 고르면 되겠죠. 아니면 뭐 전체 중에 상위 아이디어 3개를 고른다고 할 때 그때 1, 2, 3등을 고르면 되겠죠. 몇 승 몇 패로서. 그래서 전체를 컴패리선해서 한다니까 뭐 별건 없죠. 근데 서로 우열을 가릴 때 A와 B 중에 뭐가 더 좋은지를 가릴 때는 또 그 개별적인 기법에는 앞서의 PMI를 쓸 수도 있고 또 PPC를 쓸 수도 있고 그죠? 그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안에서 순위를 매기는 게 이제 PCA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드디어 아두이노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지루해한 학생도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 전혀 안 보던 분야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메소달라지 분야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컨설팅 회사에 간다든지 아니면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도 회사에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지면 스왑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메소달러지를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메소달러지는 정말로 사고를 그 틀에 맞춰 주기 때문에 이 전달하기도 쉽고 자기 스스로도 약간 오르가나이즈 되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약간의 이제 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의가 뭔지, 뭐 좌뇌 우뇌가 뭔지, 그 다음에 수평적 사고가 뭔지, 안타깝게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찬반 논의는 많았지만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로 받고 그 다음에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의 메소달러지도 받습니다. 자, 이제 아두이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 스케줄대로라면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올 때 그때 이제 아두이노 키트를 다 하나씩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지금 다음 주에 온라인은 이 아두이노를 하기 위한 여러분이 제가 선행으로 냈던 숙제 기억나시죠? 전류 전압, 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추격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아두이노 우노 키트로 갈 거예요. 따라서 다다음 주에는 최소한 여러분이 전류 전압이 뭐예요, 교수님?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키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C 언어 기초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우노 키트를 사야 되는데 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원래 뭐 네이버 이런 거 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PPL 아닙니다. 그 네이버 쇼핑이나 아니면 다른 이 종합 쇼핑몰에 들어가면 아두이노 우노라고 여러분이 타이핑을 해 보시면 이렇게 많이 떠요.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를 쓸 거고요. 아두이노 우노는 우리가 쓰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이름입니다. 뭐 라즈베리 파이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두이노도 종류가 되게 많고. 그래서 칩이 좀 더 많이 들어 있고 성능이 더 많이 드는 건 비쌀 거고요. 그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작겠죠. 근데 우리가 사야 되는 건 뭐냐면 아두이노 보드랑 아두이노하고 같이 실습할 여러 가지 같이 들어있는 키트를 사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키트가 거의 한 70%는 구성품이 동일한데 나머지 30% 정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특정 키트를 가지고 이 키트 사라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또 PPL 되기도 해서 지금 좀 고민인데 그렇다고 제가 뭐 같은 걸 여러 가지 찾기도 힘들고 해서 그래서 이 부품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좀 힘드시지만 검색을 해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부품이 제일 근접하게 된 거를 사셔야 돼요. 약간만 검색해 보면 돼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회사에 어느 제품 사라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조심스러워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검색도 어차피 해보고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죠? 가격대는 아무리 비싸도 3만 원을 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사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로 했을 때 나온 키트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품이 들어가 있는 키트를 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셔야 되는데 이거 뭐 키트를 사면 당연히 마이크로 컨트롤러 들어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사시면 아두이노 우노를 사시면 다 이제 R3 버전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R3를 쓰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선배가 쓰던 거를 물려받았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예전에 사둔 게 있다. 그 이제 R2 버전인데 안 되냐 뭐 했을 때는 상관없어요. R2나 R3나 그 칩이 살짝 바뀌어서 좀 뭐 빨라진 거 말고는 실제 사용상에서는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R2 칩이나 R3 칩이나 전 상관없고 지금 새로 사는 친구들은 그냥 R3일 테니까 그냥 사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트를 사면 다 들어있는데 그 키트의 부품 중에 얘들이 들어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브레드보드라는 게
들어있고, 이것도 당연히 키트에 다 들어있어요. 흔히 빵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별도로 이제 키트를 사신다면 체크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막 물려받았다든가, 뭐 딴 데서 받았다라고 하면 이 개별 부품을 봐야 되니까 이 브레드보드가 들어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DC 모터예요. 모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뭐 그 완구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보신 친구, 조립 완구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보신 친구는 보셨을 텐데, 생긴 거는 이렇게 이 약간 스트레이너스처럼 돼 있어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서 회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DC 모터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이제 서버 모터가 들어있어야 돼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 서버 모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C 모터는 그냥 회전이죠. 서버 모터는 이제 정교하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모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버 모터도 들어있어야 되고, 웬만하면 들어있는데 최근에 이제 DC 모터가 없다거나 서버 모터가 빠진 것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근데 DC 모터도 있어야 되고 서버 모터도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센서들인데, 이제 키트를 사면 센서가 웬만하면 지금 보시는 온도 센서, 초음파 거리 센서 7번, 그 다음에 기울기 센서 8번, 그 다음에 광 센서 9번이 다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들어있고 어떤 건 안 들어있고 있는데, 지금 실습할 때 꼭 필요한 거는 이 7번, 9번 센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음파 센서, 디스턴스 센서하고요. 모양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도 센서, 그러니까 저 빛, 빛을 하는 이제 9번 센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제 5, 6, 7, 8번만 있으면 7, 9를 사야 되는데, 사실 이 센서들이 뭐 싼 거는 1,000원, 뭐 500원, 1,000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다르게 구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키트를 볼 때 센서 중에 요 디스턴스 센서랑 라이트 센서를 반드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은 좀 유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텅 와이어는 뭐 와이어가 다 들어있으니까, 텅은 집게발이죠. 집게발 다 들어있으니까 이건 집게발인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점퍼도 다 들어있어요. 점퍼 없으면 실습을 못하니까, 이거 뭐 점퍼가 없는 키트는 없을 거니까 이것도 그냥 놔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린 이거 모양을 잡았어요. 이게 나중에 블루투스, 우리 실제로 이제 우리 휴대폰이랑 연동시켜서 이 아두이노 키트를 작동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블루투스 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이 블루투스 모양 잘 보시고, 여러분 보실 때 핀 개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변형시킨 것도 있어서 핀이 6개짜리가 맞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12번 블루투스 모듈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저항인데, 이 저항은 보통 이제 그 1000옴 미만, 여러분 저항 다 공부했죠? 330짜리, 5K짜리, 10K짜리가 딱 좋은데 10K짜리는 잘 쓸 일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5K하고 330짜리를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유사하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그 저항 종류도 조금씩 다르고 할 텐데, 대체로 이제 1000 저항, 1000K, 1000K, 1000K가 아니라 1000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제일 많이 쓸 거니까, 보통 이제 요 정도로 구성은 돼 있을 거야 아마. 저항은 들어 있는데 그 구성이 약간 달라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뭐 10K, 5K, 330K, 330옴이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약간 유사하게만 돼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변 저항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로 이게 돌리게 돼 있죠. 돌리게 돼 있는, 그래서 핀이 3개 나와 있는 거죠. 베리어블 레지스터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ED 등인데, 뭐 LED 등은 색깔이 뭐 달라도 상관없고, 뭐 어차피 불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 대체로는 각 5개 이상은 들어 있을 텐데 그 미만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꼭 뭐 3가지 색, 4가지 색 뭐 아니라도 상관없고, 근데 다른 색이 있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각각 시그널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키게 할 건데, 그때 이제 같은 색이면 헷갈리니까 색은 좀 다르게 웬만하면 3개 이상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븐 세그먼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그 불이 보통 7군데 들어와서 숫자 조합을 하죠. 0부터 9까지. 요 세븐 세그먼트가 들어있는지 보시면 되고, 지금 보는 부품은 워낙 보편적이라서 사실은 설명드린 것 중에 없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보편적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버튼 역할, 푸시 버튼 또 들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반드시 들어 있을 텐데 찾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LCD로 글자를 쓸 거예요. 그때 내부에 LCD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LCD도 들어있을 거고요. 그래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버저, 그러니까 부자라 부르죠. 그러니까 벨 소리 나는 부저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모양을 잘 보세요. 이런 부저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 20번인 트랜지스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MPS 222A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가 여러분 아주 작아서 글자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근데 이제 이 부품에 트랜지스터가 들어있고 이게 MPS 222A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모터 드라이버라는 게 들어있어야 돼요. 모터 드라이버인지 들어있어야 되고 실습할 게 L293T예요.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 들었는데 얘랑 좀 다르다. 칩 보는 거 다르다. 근데 모터 드라이버 써놨는데 좀 다르다라고 하면 굳이 다른 거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습에 할 때는 살짝 여러분이 조금 더 수고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예제 코드를 드리고 예제 코드를 그대로 실행할 거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칩 그대로 사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다른 칩을 사면 살짝만 코드만 바꾸면 돼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자기에 맞춰서 어댑테이션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가 더 될 수도 있죠. 어쨌든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되고 모터 드라이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키트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통에 든 키트랑 이 키트하고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USB 케이블을 아마 같이 한 세트로 팔 거예요. USB 케이블 없으면 실습을 못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있는지를 보시고 거의 뭐 99%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없으면 그거는 키트 역할을 제대로 못 하죠. 왜냐면 연결을 못 하니까. 그래서 USB 케이블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아두이노 우노 키트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통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검색 페이지를 보면 그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아마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게 이게 28,000원인가? 뭐 짜리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품이 다 들어있죠. 그 이외에도 부품이 훨씬 많아요. 그죠? 이제 훨씬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센서인데 제가 보여드린 거는 발이 3개인 3선짜리였거든요. 근데 여기 들은 건 4선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할 때 초음파 센서 실습을 할 때 제가 이제 보내드린 예제 코드를 그대로 쓸 거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3선짜리를 사면 되는데 3선짜리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자기 매뉴얼을 찾아야 되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이제 인터넷에서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실습할 초음파 센서랑 다른 센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뒤져보면 이 센서에 맞는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코드로 살짝 그 부분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제 큰 건 없고 어쨌든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걸 잘 봐서 인터넷 검색하신 다음에 이걸 뒤져보면 대체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선이면 다 사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는 여기도 보면 이제 2만 한 6천 7천 원 정도 하니까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 조이스틱 모델도 들어있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들어있으면 나중에 그 실습할 때 나중에 파이널 프로젝트 할 때 훨씬 좀 좋을 거고요, 그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부품은 사실상 이제 제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키트를 학교에서 대여해 드리고 대여되는 걸 다시 반납받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표준 부품을 가지고 설명드린 거고 지금 계속 바뀌다 보니 더 좋은 부품들이 계속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뭐 더 잘 된 거로 볼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인터넷에서 한 2만 5천 원 정도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수고들 하셨고 저기 과제가 따로 있으니까 그 워드 파일에 있는 과제를 하셔서 기한 맞춰서 보내셔야 됩니다. 기한 좀 그 어긴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보내주시고 그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아까 제가 좀 죄송한데 우리 제 옆에 있는 우리 강아지 코고는 소리가 잠깐 들어갔는데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좀 소리를 높여서 했는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앞부분에 들어갔으면 그 학생들한테 죄송하고 과제가 있으니까 과제를 꼭 하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 아두이노 우노 키트를 사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오프라인 할 때 바로 들어갈 거니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